경계선 지능이란 말 자체는 경계란 말과 지능이 합쳐 있죠. 지적 장애와 일반인 중간에 있는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인지적인 어떤 미성숙 혹은 제약 때문에 나타나는 학업생활, 일상생활 혹은 직업생활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으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선 지능을 의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능지수입니다. 미국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파안에 의하면은 경계선 지능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 결과 70에서 85 사이, 그러니까 71부터 84까지를 말합니다. 평균 이하의 인지적인 특성과 더불어 적응행동상에서의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학습 그리고 사회, 정서, 심리 측면에서 어떤 고유한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이는 그런 수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낮은 기능성을 보이는 그런 경계선 지능 학생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능성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70 언저리에 있는 경우는 지적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85에 가까이 있는 경우는 지적 능력이 되게 높아서 아이들의 능력도 다양하고 그 아이들이 보이는 인지라든지 언어라든지 사회성, 행동 여러 면에서 아이들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기억력을 보면 지적장애만큼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면 충분히 기계적인 어떤 기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높은 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의 집중력이 짧고요. 그다음에 작업 기억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동시에 유지하거나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업 성취가 낮은 편인데요. 이런 학업 특성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누적돼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학력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경계지능, 경계선 지능, 경계서다라는 뜻이죠. 이쪽을 쳐다보면 일반 학생이고 저쪽을 쳐다보면 지적장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하루에도 아침에는 지적장애 학생처럼 보이고 또 오후에는 일반인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렇게 경계를 넘나드는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크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 발달이 느리다는 점입니다. 어휘력이 일단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어휘를 끄집어내서 결합해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요. 수상적인 개념이라든지 어려운 낱말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자기 의사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맥락이 맞지 않는 얘기를 갑자기 하고 또 대화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또 이야기를 닫는 경우도 있고요. 경계선 지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지적인 특성상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맥락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이라든가 사회성 기술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거나 억양을 알아차리거나 이런 제스처들을 이해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관계 맺음에서의 어려움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또래 집단에서 소외를 느끼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우울이라든가 불안 혹은 이제 위축된 그런 행동 특성들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능검사와 적응행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 교육 현장에서 여러 여건상 이 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선생님들께서 이거 경계선 우영군 학생 같다, 아니면 경계선이 의심되는 것 같다 이럴 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했던 초등학생용 느린 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지 영역에 초점을 둬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위 영역을 보면 주의 집중, 지각, 기억력, 처리 속도, 언어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 문항들을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시면 경계선 우연군이라든지 경계선이 의심되는 이런 학생들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이라든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비교원들과 함께 그 지역사회에 있는 경계선 학생들과 토요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사회적인 적응, 요 또래 관계 안에서의 그런 적응에 대한 변화들이 좀 느껴집니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를 하면서 규칙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게임에서 졌을 때 혹은 이겼을 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실제 나누고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 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들도 얘기를 하고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타인의 표정이나 행동들을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를 실제 계속 지도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1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마다의 그런 변화들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났던 경계선 지능 학생은 여자 학생이었고 중학생이었습니다. IQ는 80 정도 됐던 것 같고 학습 수준을 보면 초등학교는 5학년, 6학년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는 학습면에서는 조금 많이 이렇게 지체되고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이런 어떤 신체적인 운동, 움직임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학생들의 강점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배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느리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과 저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반복해 주시면 잘 배우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매우 적합한 환경입니다.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학교 내에서의 성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학습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성에 대한 부분은 매일 일상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성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 모두 생각하고 있어야 될 듯합니다. 조금씩 도와주시면 많은 변화가 또 기다리는 게 이런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성공적인 성인기로 전환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고요. 아이들은 성공적인 삶으로서 응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